그게 아니라 정도에 하늘이 알려주는 길이 있다고 해요. 힘을 얻게끔. 예.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접목이 되고 순수하게 상업과 예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술이라는 게 그 진리에 부합된 것이 예술이고 상업은 그 진리에 어긋나서라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상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돈의 힘이고 경제의 힘을 얻지만 그것이 하나의 진리와 이 명화가 부합되는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에 갖고 경제적인 그러한 거를 발휘하고 그런 걸 창출해내도 이런 명가에 붙었으면 그것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도인도 하나의 예술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경제인 자체가 하나의 도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진정한 도인이 어떻게 물론 돈하고 제가 볼 때 도하고 경제는 분명히 상극이에요. 이게 사실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아까 불교가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면서 자기는 무술을 배운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자기는 무술을 배워가지고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운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지만 뭐 세상은 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상극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틀에서 큰 힘을 키우는 그래야지 또 살아있는 학문이 되고요. 그것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현실에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조선시대 말에도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 시작을 키우자는 뭡니까? 하나의 힘을 키우고 국력을 키우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때. 물론 우리 정혜영 선생님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당시에도. 지금 같은 경제는 아닙니다만은. 네. 결코 이렇다고 제가 이런 걸 강조한다고 해서 결코 제가 사입이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식으로 강조해버리면 사입이 실효되는데요. 나는 죄송하지만 누구 못지않게 경제 같은 것만 저는 주로 공부 경제만 가지고 했습니다. 왜? 이 명을 알고자 하고 이것을 찾는데 일반 사람이 한 얘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건 자기 얘기더라고. 자기 얘기고 자기 소설 뿐이에요. 그거 아니더라고. 그래도 최소 못해도 성인 얘기는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야지만 여기서 뭐가 얻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성인이 뭐냐? 하늘에게 들어가가지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주냐? 물의 흐름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입니다. 맞죠? 예. 이게 임자가 뭐냐면 수지만은요. 이게 정인목해서 또 목입니다. 그죠? 하늘의 물의 흐름을, 물이고 물의 흐름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네. 하늘에서 우리는 하늘의 겸직이고 하늘의 도가 하늘에 흘러가는 우리가 보면 아니까 모르죠. 근데 내가 그거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수백 년, 수천 년 오면서 그 중에 그거를 알아듣고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걸 들어서 그분이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분이 듣고 하는 얘기예요. 그분 자체도. 그러니까 하늘을 알려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뭔가 얻어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에는 돌을 깨달은다 그러는데 일반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스님도 깨달은 거고 여러 가지 보면 다 깨달은 그런 길인데 저는 이 경전이라는 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상당히 힘든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타고난 인연이 그렇고 제가 타고난 머리가 그런데요. 예, 상당히 근데 희소한 길을 갔다고 봅니다. 도를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요. 하나 이것도 구도입니다. 구도인데 이제 그런 기 쪽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전 글 쪽을 갔고 또 그걸 위해서 글 쪽으로 갔고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수련도 또 했고요. 다 그건 뒤에는 보조적인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결코 제가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코 저는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제가 가는 공부에 대한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지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고 보는 거고요. 예.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더 덜해지지 않을 겁니다. 결코.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예.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두 분이 약간 섞였습니다. 지난 중위 웅기학이라는 공부를 같이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이번에 주역하면서 또 해보신 두 분이 좀 합쳐 계신데요. 이전 강의 때는 우리가 뭐냐면 웅기라는 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보고요. 또 여기 보면 오늘은 주역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역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는 정역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하느냐. 세상은 우주의 흐름이 분명히 흐르는데 그 우주의 흐름은 우리가 보는 동양에서 보는 우주하고 서양에서 보는 삼산이 보는 우주하고 다를까요? 다를 수 없잖아요. 같잖아요. 같은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람이 보는 눈하고 서양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를 뿐이지 그게 다른 우주는 아니거든요. 다른 세상은 아니거든요. 같은 세상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참 외국어 보면 참 신기한 게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게 다르고 말이 다른데 그 말이 어떻게 또 다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도 중국말도 그 말이 고다르 있습니다. 조금씩 이쪽이 더 발전한 것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쓰는 그 말이 저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기 일을 할 때는요. 왜냐하면 세상 보는 눈이 왜 세계가 존재하냐면은 세상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긴 하나인데 우주는 하나인데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자동차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앞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서 보면은 옆에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일 거고요. 하나의 자동차를 보지만 전혀 다르잖아요. 모양이. 보는 시각에 따라 각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를 보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설명이 다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운기는 시간에서 보고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역은 공간을 가지고 공간 각도에서 바라보고 설명을 한 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정역은 뭐냐면 시공에서 바라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전혀 설명이 다릅니다. 근데 사실 시각이랑 공간이랑 시공이랑 자체의 그 정의 자체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또 과학하고 이거는 마주쳐야 되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과학을 조금 제가 과학 전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과학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저도 신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보통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신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때는 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면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전혀 몰라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 들어서 알겠지만 첨단과학들로서 꽤나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다른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동양을 공부하다가 남들 우주원리를 공부하다가 나중에 우연히 도서실에서 과학책을 보니까 분명히 전공생입니다. 이거는 대학생을 떠왔다는 그 물리정보 이런 건데 그렇게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보면은 뭔가 흐름을 알겠더라니까요. 예. 뭔가 맥히질 않습니다. 걸리질 않더라고요. 그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예. 잘 몰라들어서 그렇다고 열심히 읽을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저한테 흐름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과학에서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게 알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미 그 원리를 내가 가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지금 거의 노벨상 받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동양에서 이미 알고 있던 얘기들이에요. 이미 알고 한 얘기들을 갖다가 설명을 과학적으로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양쪽 보려면은 우리 동양은 이미 우주를 이만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은 부분적으로 빨리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이 동양의 큰 틀을 볼 때는 아직도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과학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동양 쪽의 이 부분을 원리를 잘 섭득해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뭐랄까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해 볼만 하죠. 왜? 새로운 분야니까요. 과학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노벨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이 서양에서 밀버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가 동양에서 힌트를 해서 공부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 서양은 요 좋은 것을 현미관을 보는 거고 세상을요. 우리는 큰 틀로 거시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로 봅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부분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조그맣게 해가지고 큰 전체를 볼 수 있느냐. 거기에 우리는 승부가 있는 겁니다. 동양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체를 얼마큼 조그맣게 간sol하게 볼 수 있느냐. 그걸 가는 거고요. 과학은 얼마큼 미세하게 알아가지고 많은 걸 아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전체를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가지고 적용시켰어요. 하나 가지고 하나를 적용시키고
아니죠. 첫 시작은 하늘에서 온 거죠. 하늘에서 온 큰 틀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거를 땅에도 적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한테도 적용시켜서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예전에는 사람한테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인체 인사 두 군데로 나눠주는 거죠. 또 공간하고 시간을 내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진리가 천문하고 지리하고 인체하고 인사가 같이 공존 떨어지는 그 진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단속해 볼 수 있는